네, 오늘은 코인 종목 리뷰는 이오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선 이오스는 이번에 낙폭이 좀 크게 나오기는 했어요. 이게 다른 종목 애들은 뭐 이제 이 정도가 사실 원래 기점이긴 했거든요. 보통 대부분 평균 종목들이 한 이 정도 선에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좀 덜 빠진 애들이 이제 이 윗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오스는 좀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를 이탈을 좀 시키면서 좀 더 낙폭이 키워진 상황이기는 한데, 여기서 지금 거의 다 힘은 전이가 많이 되기는 했어요. 이따가 어떤 식으로 보는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다음 중요 구간에 위치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포인트들이 뭔지 좀 설명드려보고,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자리들, 이 시나리오들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오스 코인이 얘는 약간 지금 횡보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고점에서부터 이제 하락 흐름이 이렇게 쫙 시작이 됐어요. 여기까지는 계속 하락 흐름이었고, 작년 중반서부터 각이 살짝 바뀌었죠. 약간 옆으로 가는 각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하락각이 깊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옆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자동차를 멈출 때도 사실 한 방에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뭐 고속도로라고 합시다. 여기가 이제 1차선이에요. 추월차선이고, 차가 막 달리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려요. 차트 그림은 잘 그리는데 제가 이런 미적 감각은 좀 떨어지거든요. 그냥 이해하고 봐주세요. 차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속도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속도가 한 160km라고 합시다. 뭐 실제로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160km라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딱 가다가 브레이크를 딱 밟아봐요. 이런다라고 해서 이게 차가 그냥 바로 멈춰지나? 아니죠. 오히려 너무 급하게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전복되거나 뒤틀리거나 뭔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줄이죠? 멈춰야겠다 싶으면 브레이크에서 슬며시 브레이크를 누르면서 이제 제동을 걸면서 천천히 속력을 줄여가지고 딱 멈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얘도 지금 시속 160으로 이렇게 달리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다. 어디서?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이만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열이 과하게 분출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멈추려고 시도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런 원리로 이제 멈춰가지고 옆으로 각으로 가고 있는 거고, 추가적인 하락은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속력을 좀 줄여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다. 그래서 보통 이게 횡보 흐름으로 넘어가는 이유들이 이래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막 보통 대부분 기대를 하면은 이렇게 가길 바라잖아요. 이렇게 V자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거의 없고, 보통 이 정도 나왔으면 옆으로 이거를 죽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죽이는 작업을 하면서 옆으로 조금 시간 좀 보내주고, 어느 정도 속력이 멈춰서 이 하락을 하려고 했었던 이 힘들이 멈춰들었다라고 좀 판단이 되면 그 시기부터 이제 파동을 태우고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이거는 무한 반복이 되고, 뭐 옛날서부터 뭐 이오스 옛날서부터 이렇게 다 똑같아요. 하락이 나오고 횡보로 이어집니다. 이어지다가 상승이 나오고 또 다시 하락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물론 비단 이오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의 원리 자체가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인다라는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얘는 지금 이 속력을 줄여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거기서 지금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나요? 이 밑에까지 지금 하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브레이크가 여러분이 딱 밟았어요. 근데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터지면 이게 풀려버리죠. 이게 지금 터지는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브레이크가 지금 그래서 여기에 터트리면 안 되는 자리에 거의 근처까지 왔는데, 지금 약간 인계 지점까지 지금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멈춰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속도가 워낙 가파랐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슬슬 멈춰줘야 되는 타이밍인 거고, 여기서 제동이 제대로 다시 걸린다면은 다시 반등이 나오겠죠. 오히려 만약에 브레이크가 터져버렸다면 그때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밑에 걸 빠지게 되겠죠. 기로에 놓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매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은 이게 사실 위기와 기회는 정말로 이게 진짜 한 끗 차이거든요. 이게 그런 자리들에서 보통 기회가 오면서 위기로 순식간에 이 탈바꿈이 되기도 하고, 위기가 보였지만 분명 이게 꼬리를 탁 털면서 이 기회로 바뀌면서 올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매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 여기서부터 기껏 해봐야 잘라야 될 때 자리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살려만 주면은 먹을 수 있는 높이값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은 오히려 이 손절만 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기회의 영역으로도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자리지 않은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가 어쨌든 추가로 하락으로 가기 싫으면 여기서 반드시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여기서 지금 벌써 양봉 살짝 말려고는 하고 있는데 아직 이 정도는 부족하긴 하죠. 요 근처 영역까지 터치를 좀 해주고 이런 식으로 반등을 좀 쳐주면 오히려 좀 기회가 올 수 있는 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며칠 동안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 라인은 반드시 손절 라인을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깨져버린 순간 바로 위로 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커트라인을 잡고 봐야 되는 거고, 이따가 혹시나 추가로 하락이 나면 어디까지 보유하게 계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제가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그 다음에 혹시 하락이 이어지게 되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도 설명은 드릴게요. 그렇지만 저도 살아
공감이고 똑같이 코인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시나리오도 분명히 그려드릴 거지만 하락하게 됐었을 때도 다음 반등 자리들을 한 번씩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찍고 다시 반등이 나와준다. 요거까지 확인이 되면 요때부터는 신규로 볼 수 있는 진입 자리로 노리셔도 상관없고 요런 꼭대기에 물려있는 분들도 요런 자리들에서 한번 평단가 관리 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손절은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살려주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되냐면 지금 여기가 하나의 박스권 구간이죠. 지금 그 박스 상단에서 하단을 오고 다시 상단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밑에서 살리면 다시 각을 바꾸면서 상단 라인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높이 값들은 중간선상에 여기가 하나가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상단 라인에 이 정도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 이상은 불가능하다라기보다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면 여기 하락하려고 했었던 이 정도의 힘이 소멸을 하려면 최소한 이거보다 조금 더 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보통 그래요. 앞전도 살펴보시면 여기서 하락 흐름이 이만큼이 나왔잖아요. 이거보다 더 긴 힘을 필요로 해요. 박스권은.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 이 이상 불가능하다라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 턴에서는 제가 봤었을 때 이 정도 라인까지만 먹고 그다음에 다시 눌러줬다가 한 뭐 올해 하반기쯤 온다거나 아니면 2024년쯤 온다거나 하면은 이때부터는 좀 큰 추세를 노리면서 가져가는 전략이 오히려 이때부터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요 박스권 크게 먹는 라인까지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폭 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꽤 폭이 크기 때문에 뭐 1,000원짜리가 2,600원짜리면은 뭐 150%가 넘는 정도의 수치인데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래서 이 정도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은데 지금 여기서 뭐 한 두 번 정도 쳐주고 이런 식으로 반등을 나와준다라고 하든지 이런 모습들 아니면은 이 거래량이 어느 순간 보면은 이제 전날 거래량을 살짝 뛰어넘으면서 평소보다 좀 크게 나오려고 하는 날 아침에 사이즈 대충 늘어나고 있는 속도 보면 이 느낌이 와요. 그래서 그런 시점이 온다라고 하면은 요럴 때는 신규나 추가로 볼 수 있는 타점이니까 기억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우선 중간선상이 하나 걸리는 게 있죠. 여기에서 한번 걸리는데 여기까지는 우선 1차적으로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도달시켜 놓고 힘싸움을 여기서 다시 하다가 추가로 보내면서 상단까지 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거기 때문에 우선은 한 1,700원 정도까지는 빠른 시일 내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700원 정도를 1차 목표 지점으로 삼고 여기에 물려 계신 분들도 어차피 평단가 관리만 해주면 여기가 평단가로 잡힐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탈출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진입자리가 잘 들어가가지고 이 손절 안 나오고 밑으로 깨지지 않고 위로 올라가게 됐을 때 우선 여기까지 올라오면 절반 정도 우선 입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빠지면 시간이 좀 많이 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왔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입절을 좀 해준다. 그러고 나서 힘싸움을 진행을 하다가 어떤 식으로 또 움직이다가 내 본전을 안 건드리면 그냥 커트 치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분량은 안 건드리고 가주면 이제 두 번째 랠리로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상단까지 끌어올리는 구간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은 2,500원 정도 라인이 2차 주요 구간이고 여기가 전량 입절 지점으로 삼아서 이런 박스권 매매가 가능한 라인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들을 좀 세워가지고 매매를 좀 진행을 해나가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단 무조건 주의점은 여기는 분명히 기회의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위기의 자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커트라인을 잡고 봐야 되는 거고 한번 눌렀다가 두세 번 정도 쳐주고 반등 나오는 거 눌렀다가 두세 번 정도 쳐주고 반등 나오는 것들을 반드시 지켜보고 확인을 좀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봐야 된다. 요걸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안 빠지길 바래요. 저도 정말 안 빠지길 바라고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얘가 더 빠지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만들어놨었던 파동이 지금 이만큼 만들었잖아요. 최근 파동이 이만큼 만들었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다 실패를 해. 그러면 이게 매물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이 정도 힘이 모아놨던 힘이 똑같이 아래로 빠집니다. 모아놨던 만큼 원래 위로 터뜨리면서 여기까지 도달을 시켜야 되는데 이건 반대의 경우가 되는 경우에도 똑같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깨지면 이 정도 힘만큼 아래로 빠지면서 이 정도 구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한 750원 정도가 반등 가능성이 높은 지점이거든요. 여기까지 오면은 나중에 올라가기도 쉽지가 않고 기본적으로 계속 하락 흐름을 태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엄청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기서 매매는 마무리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진짜 완전 저 꼭다리에 있어가지고 내가 손절을 진짜 죽어도 못 치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데까지 오고 한 1,750원쯤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데서 눌렀다 반등 나올 때 다시 한번
이 추가 타이밍을 좀 잡아가지고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때 손실폭 좀 줄이고 빠져나오는 방식이 차선책으로는 존재하긴 하는데 사실 권장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니라서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요 위에서 매매는 마무리 짓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진짜 피차 어쩔 수 없이 너무 크게 물려 있어서 어쩔 수가 없다 방법이 없으면은 이제 이 차선책만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요 부분까지는 제가 그때 가면 뭐 또 찍는 걸로 하겠지만은 될 수 있으면 대부분의 모든 분들은 위에서 매매는 마무리 짓는 게 좋다.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눌렀다가 두세 번 쳐주고 반등만 쳐주면은 이제 흐름 다시 바꾸면서 상단 라인까지 갈 수 있는 그림을 충분히 완성시킬 수 있고 이미 브레이크 제동을 걸려고 했었던 구간들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막 지금 당장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거 없으니까 우선 요거까지 좀 확인을 하면서 그 다음 시나리오도 좀 그려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이오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전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기 때문에 요까지 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